HLB가 생명과학 유증 이슈로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아랫꼬리를 동반한 양봉을 뽑아내며 좀 더 견조한 차트 모양새를 그리며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주가는 소소한 악재보다는 더 큰 호재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리며 조정은 매력적인 매수 기회라는 것을 강조드렸는데 역시나 조정을 장중에 빠르게 회복하며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2일 장전 코멘트에서도 여전히 기대감과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청약 예정일이 신약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사측으로서는 나름 신약 승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매수 기회이며 조정폭이 깊을수록 차익의 폭도 커질 것이라는 멘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HLB 전체 그룹주들은 일제히 아랫꼬리를 남기며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향파 채널의 종목 분석에는 전화위복과 호사다마를 자주 언급하는데 그만큼 주식판에는 잦은 상하진 폭으로 환희와 비관이 수시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과도한 불타기를 자제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변곡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대 낙폭을 보이게 되면 본래 자리로 빠르게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악재 대비 과민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은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3월 13일 음봉은 자주 강조했듯이 확연히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으며 생명과학 유증 이슈로 생성된 금요일의 양봉은 장 초반의 약세를 딛고 일어서며 3월 21일에 발생한 장대 양봉의 상승 에너지가 유지될 수 있게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좋은 모양새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HLB 차트는 특별히 과열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차트 모습을 유지한 채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출향파는 지난 3월 6일 방송을 통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이후 주가는 적지 않게 상승한 상태이지만 상방 세력들이 그려나가는 차트 모양새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아있다는 것을 굉장히 절제하면서도 추세를 유지해주는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엿보게 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 횡보한 길이에 비례하여 응집된 에너지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차트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이슈로 잠시 주춤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가던 길을 마저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증 이슈로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면 변곡 구간을 추가 매수 찬스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HLB는 장중 5.86% 하락하였고 HLB 생명과학은 11.3%까지 깊은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생명과학은 시간외에서 9.53%나 하락했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깊은 하락을 우려한 초보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출향파 또한 회원들과 함께 조정을 매수 찬스로 활용하며 추가 매수로 대응하였는데 HLB와 생명과학을 저점에서 공략하여 추가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HLB는 106,200원에서 매수되기 했었는데 한호가 차이로 진입을 완료하였으며 생명과학 또한 한호가 차이로 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며 추가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주가는 하락했지만 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매수가 대비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조정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신약 승인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출향파와 함께 대응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신다면 출향파 장전 코멘트만 집중하셔도 당일 전망에 대한 힌트를 적지 않게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시황과 HLB 분석을 공유하는 출향파 장전 코멘트는 출향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며 출향파가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도 매일 분석 자료를 공유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HLB 수급은 기관의 매수 우위 관망 속에 개인이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사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대응하였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견조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가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으며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수 섹터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대 시장 시총 1,500억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일본 감염병인 STSS의 확산 소식으로 신풍제약이 강세를 보였으며 AI 신약 개발 기업인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엔비디아의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인 바이오네모가 확장 생성형 AI 툴킷을 소개하면서 관련주로 묶여 강세를 보였습니다. 출향파는 지난 2월 29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가 제약바이오주 투자자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소개했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앞으로 2, 3년 내에 AI가 설계한 약을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며 최근 일라이릴리나 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끔찍한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발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년에서 몇 달 정도로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는데 그동안 설만무성했다가 최근 대형 제약사와 계약을 완료했다는 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HLB 같은 항암 신약 투자자들이 주시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전 거래일에서 삼성과의 인위적인 블록딜 거래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코스피 역사상 2위에 해당되는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하였는데 추가로 6,600억을 순매수하며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여전히 순매도 규모를 늘리며 지수 상승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HLB 공매도 잔고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내일은 3월 21일 급등 당시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HLB 그룹주를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2월 5일 방송에서 2만원과 2만970원의 저항력을 강조하며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는데 역시나 2만원에서 윗꼬리를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 반등했지만 2만970원을 터치하자마자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주 전체의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무난하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넘게 되면 파동이 생길 때까지 마디가를 의미하는 라운드 피겨를 공략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HLB제약은 HLB에 이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며 참고할 수 있는 과거 차트에 흔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기 때문에 역시나 파동이 생길 때까지 라운드 피겨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1,390원에서 역시나 윗꼬리를 남기며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직전 저항 구간을 발판 삼아 재돌파를 시도했으며 결국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위로는 11,708원과 13,353원의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1,708원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가 돌파를 위한 주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HLB 글로벌은 7,670원과 7,960원에는 두 개의 저항 라인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세 차례나 돌파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윗꼬리를 남겼다가 결국 퇴각하는 모습입니다. 힘을 비축한 후에 재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7,670원과 7,960원의 저항력이 옅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수월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7,960원만 넘어선다면 다음 저항 구간인 9,760원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3월 3일 방송에서 3,150원과 3,080원을 매수가로 지정해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정교하게 반등이 나와주었지만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4,140원에서는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접전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은 이전에 한번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항력이 감소한 관계로 이번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돌파한 모습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4,525원과 5,040원의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525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다소 살아나며 기대감을 주는 모습입니다. HLB 파나지는 3월 3일 추천했던 4,060원과 3,990원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출량파가 저항 라인으로 설정한 4,850원에서 조정받는 모습인데 이제는 충분히 두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670원에 강한 저항이 있지만 해당 구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4,850원만 넘어선다면 비교적 순조롭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3월 3일 첫 번째 매수가로 3,3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출량파 저항 라인인 4,035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지속적으로 저항 구간을 터치하며 저항력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뒷받침된다면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로는 4,390원과 4,890원의 강한 저항력이 있으니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엔비디아의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HLB 바이오스텝 또한 AI 신약 개발사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AI 신약 개발사인 파미노젠 지분을 3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I 신약 개발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HLB 바이오스텝 상방 세력들도 조만간 해당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파가 멤버십 회원들과 1월 26일부터 부분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며 대응했던 내역입니다. 출향파의 단기 대응 매매 타점이나 출향파 멤버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16일 이후 출향파는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HLB와 HLB 주요 그룹주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부분 익절을 하고 익절 물량을 저점에서 재매수하며 정교한 매매 타점을 연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 기법을 단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단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유 비중 중에 소소한 물량만으로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유용한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가가 조정받을 때 멘탈을 강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